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 4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거 과연 안전상 괜찮은 건지, 우리 정부 제대로 대책 세우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에서 간사 맡고 계십니다. 양이원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네. 먼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에게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최초 제기하셨었죠. 네, 네. 2021년 10월 당시였고요. 네. 그때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 저도 저희 어머니 건 때문에 맞아요. 네, 제명되고 나중에 2번에 걸친 경찰 수사 받아서 무혐의 처분돼서 이제 복당을 기다릴 때였는데 네. 제가 울산시 협력위원이에요. 네, 그래서 울산을 네, 자주 내려가는데 네.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네. 김기현 땅으로 지나기 위해서 도로가 휘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래서 그때 송철호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찾는데 못 찾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지하 창고에 가서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네네. 찾기는. 찾은 게 뭐냐면 네. 뭐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네. 처음에 착수보고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어진 도로가 네, 네, 휘어진 거를 보여주세요. 공무원들이 뭐 그걸 처음부터 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착수보고에는 그 도로가 그쪽으로 안 지나간다. 장윤성 기자가 엊그제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보시면 어디로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그냥 이렇게 바로 네, 네. 들으시면 될 것 그러면 같은데. 예. 여기 김기현 당시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어요. 네네. 98년도. 네, 그러니까 당시에.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였죠. 네네. 그때 한창 울산역, KTX역 유치운동 한참 할 때. NGO들이 그런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 그때 고문 땅을 변호사- 삽니다. 그때 이 땅을 사는 거죠. 예. 이 땅을 사는데 이건 2007년이에요. 8월 달에. 착수 보고를 할 때는 이안 직선으로 내려가는 안이죠. 아니 옆으로 가는 안 2안 아니면 3안 예. 요거밖에 없었어요. 저 빨간색 여기로는 전혀 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얘가 중간 보고를 합니다. 예. 중간 보고 10월 달 하면서 이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해요. 네네. 좀 과도하게 휘는 것도 나오고.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볼 텐데 지금 유튜브로는 양이원영 의원이 이 지도를 딱 놓고 착수보고 때 없던 도로가 갑자기 중간 보고 때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중간에 약간 휘어서 지나가는 이게 뭐 형광색으로 노란색이 예. 김기현 땅인데 손으로 좀 짚어주실래요? 고기로 여기 갑자기 땅인데 빨간색 도로가 이렇게 휘는 거죠. 확 지나갑니다. 이건 좀 과도하게 휘죠. 많이 휘어서 지나갑니다. 네, 이게 중간 보고. 어. 그러더니 나중에 최종 보고. 최종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그 아유. 중간 보고 전에 또 보면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선으로 이렇게 휘는 걸로. 커브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데 갑자기 위에서 고각 여기서 커브를 도로가 그리면서 오는데 이걸 이렇게 휘면 어떡해. 휘면서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1안, 2안, 3안 요 끝에만 바뀌는 걸로 얘가 기본 노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11월이에요. 그러더니 네네. 최종적으로 최종판 나옵니다. 확정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휘지 않아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최종으로 결정돼요. 그러네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착수보고 때는 김기현 의원 땅을 전혀 굉장히 멉니다. 심지어 그렇죠, 멀죠.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이 둘을.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착수 때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이 김기현 땅. 멀어요. 근데 최종으로는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이렇게 지나가는 들어가네. 거죠. 네. 와. 그래서 저희가 네네. 확인한 게 이 도로 근처 원래 도로 있는데 지금 이거는 노선만 확정됐어요. 여기 네네. 터널을 할지 뭘로 할지는 지금 실시 상세 용역 계획 네네. 중이고요. 이 인근 기존에 있는 도로 인근의 땅이 평당 2년 전에 183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183만 원. 이 근처에.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 도로가 없잖아요. 네. 아무 도로가 없는 땅인데 98년에 이걸 1,097원에 샀더라고요. 1,097원. 1,097원. 그때 공시지가는 한 400원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샀고 최근에 이제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 얘기한 게 10만 원, 20만 원 얘기하셨어요. 인근이 20만 원인데 우리는 그 지형 지물이 안 좋아서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기를 했어요. 1,000원이 10만 원으로 이제 오른 거죠. 그것도 100배네. 100배 올랐죠. 근데 도로가 나면은 더 오르겠죠. 근데 이 도로가 날 때 터널로 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 터널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터널 있으면 이거
땅값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터널 될지는 지금 시장이 결정합니다. 아, 지금 시장이 결정해요. 그렇죠. 예. 여기 땅을 보시면 여기 입구에 현장 사진입니다. 예, 현장 저 사진. 건데 예. 입구에 보시면 여기가 분지처럼 이렇게 평지화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 구릉이에요. 넓혀졌네. 구릉. 이 구릉이에요. 구릉. 이게 무슨 높은 산이야? 이건 개발되기 딱 좋은 구릉인데. 네. 여기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송전솔로 지난다고 하시잖아요. 예, 송전솔로 지나서 땅값이 휘어져요. 휘어 철탑도 휘어요. 아, 송전솔로가 도로만 휘는 게 아니라 송전솔로가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옆으로 경계선으로 뒤로 휘어요. 여기가 위쪽인데 산 너머로 이렇게 휘어서 가요. 아, 그래서 김기현 캠프 쪽에서는 스치듯 지나갔다 이렇게.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이명박 아까 예. 후보님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 한전과 관련된 그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위원이었어요. 여당 간사위원. 아, 송전솔로 얘기도 송전솔로 때문에 별로 이게 땅에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도 의미 가서 있는 보면은 건 아니다. 입구에서 들어서 보면 저 멀리에 송전솔 하나가 보이고 그 뒤로 이렇게 산 너머에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여기 아까 입구는 평지잖아요. 입구는 네네. 여기 평지에 들어갈 입구에 저쪽 왼쪽에 약간 보이고 여기 들어가면은 그 송전솔로는 안 보여요. 아, 네. 원래 송전솔로 아래는 땅값이 되게 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도로는 휘어서 지나가게 만들고 송전솔로는 휘어서 안 지나가게 만들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합리적 의심인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 도로 노선이 휘어질 때는 국회의원으로 네. 그때 같은 당의 시장 울산시장 박맹우 시장이었고, 박맹우 시장이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김기현 국회의원 남구을 의원이었는데 울산시장이 되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또 남구을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의 땅으로 어쨌든 안 좋은 거는 옆으로 비껴가고 좋은 거는 그 땅을 지나가는 걸로 확정되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2021년? 네, 10월 달에 했죠. 해서 고소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네,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네. 그게 얼마 전에 무혐의 처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무혐의 처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명할 시기가 된 건데 저한테 뭐 95% 90% 할인해 준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땅값이 그러면 한 60억 이상 되는 거잖아요. 3만 5천 평이니까 3만 5천 10만 원 해도 10만 원으로 해도 20만 원 하면 60억이고 10만 원이면 30억인데 예. 그러면 90% 할인해 주면 3억이고 아니면은 6억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사회에 기부하시라. 기부 안 하고 가지고 계실 거면은 그러면 정당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근데 뭐 39번 압수수색 당하셨다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전혀 뭐 수사나 뭐나 그런 대신 거 없고 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뭐 본인 형제 비리부터 해서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건으로 뭐 압수수색이나 CCTV 그런 걸 하신 거지. 김기현 후보님 본인 당사자가 뭐 수사받거나 입건되거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다른 사안이었다. 그것도 주변 분이지 본인은 아니었다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명확하게 잘 안 하셔. 내일 뭉쳐서 얘기해, 뭉쳐서. 내일 윤희석 김기현 후보 공보총괄본부장님께 이 부분 한번 물어보셔요.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론이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네네. 예. 자, 본 주제로 넘어가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월 달에 방출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4월 달 방출하니 여름에 하니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국조실에 TF까지 만들었어요. 예, 국정조정실, 국무조정실에. 네, 국무조정실에, 그 총리실에 있는 거기다가 그래서 해수부, 원안이 뭐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걸로. 네. 그리고 IAEA 현지 모니터링단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있는 연구원도 파견도 보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줘요. 주로 관료들이 이제 하는 수법이잖아요. 자료 안 주는 자료를.
어쨌든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지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11년이니까 그렇죠. 10년이 더 넘었잖아요. 예, 10년이 넘었죠. 아직도 사고는 진행 중이다. 아직도 완벽히 수습이 안 됐다. 여전히 매일 한 140톤,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회수해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완벽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많이 오염된 상태로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 탱크가 1000개가 넘는다. 13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있다. 네. 이게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내보낸다고 하면 바닷물을 희석시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제대로 다 제거하고 내보내는 거냐. 그 데이터를 달라라는 게 저희 요구 사항이에요. 만약에 정말 일본 정부나 그 동경전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걸 깨끗하게 다 걸러낸 깨끗한 서류수라면 그럼 우리도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러길 바래요. 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 정부에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를 해야 될 텐데 네. 심지어 국회의원인 우리한테도 공개를 안 하니 이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근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하고 야 안전성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자료 없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그 의심스러운데. 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원데이터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그냥 삼중수소 데이터만 가지고 근데 여기는 방사성 오염수에는 64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네. 64가지의 방사성 물질 중에서 걸러지지 않는 게 이제 탄소 14이라고 하는 탄소 네. 14 그다음에 네. 삼중수소 이게 두 개가 문제 제기가 되고 특히나 삼중수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맞아요.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데이터만 준 거죠. 아, 그러면 일부만 가지고 일부만 일부 방사성 물질만 그렇죠. 가지고 방사성 물질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한 거고 그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다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됐냐면 네. 우리 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네. 못 받으니까 네.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PIF라고 있어요. PIF. PIF라고 하는 건 태평양 도서 국가 포럼이라고 합니다. 네. 18개의 태평양 지역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네, 이런 네, 18개 네, 국가들이 과학자 패널을 어쨌든 뭐 이렇게 자문을 받아요. 네. 소속으로 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 수조의 4분의 1에서만 샘플링을 진행을 했고 네. 얘가 오래 어쨌든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밑에 하수 가라앉았겠지. 슬러지처럼 갈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가라앉아 근데 있어요. 맨 마지막에 넣은 물만 일부 빼가지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는데도 데이터가 보면 뭐 한 16,000배 이상 어떤 건 데이터가 틀리기도 하고 네. 뭐 해양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검출되는 그런 샘플링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다시 다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로 넣어서 다 빼겠다 다 제거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 네. 지극히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나. 저는 원 데이터를 계속 내놔라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고희정님 지금이라도 막을 수 없을까요? 아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계십니다.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통해 저희가 자문을 다 받은 건데요. 네. 이게 잠정 조치, 예를 들면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그걸 한참 나왔었어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네, 국제해양재판소. 재판소에다가 우리가 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 전문가를 저희 자문을 받아보니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중지시킬 수 있다. 일단 중지시켜놓고. 일단 중지시켜놓고 이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건을 저희가 이제 국조실에 그 TF가 있으니까 이런 네. 얘기를 충분히 했거든요. 근데 예. 여전히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그리고 관련 4월 자료는 얘기 안 달부터 하고. 그 일단 빠르면 4월, 늦으면 뭐 올 여름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에서 여름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시면 어떻게? 지금 2월이 다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네, 잠정 조치를 취하는 거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일주일 만에 결론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 그렇군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작정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국내 원안위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뭐 이런 쪽은 뭐 대통령은 그쪽에서 뭐 방사능 물질이 뭐 누출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진짜 심지어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다. 아, 방사능 폭발하지 물질은 않았다.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그거는 뭐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저는 그 다음에도 그걸 주변에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핵무기를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얘기부터 해서 좀 네.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일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원전에 대해서 좀 과도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핵무기 개발까지 연결시켜서 그 사이클을 완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대해서 지금 한일 외교를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는 엊그제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했던 거 일본에 굉장히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본에 대한 기본 태도에다가 원자력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 내지는 원자력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두 가지 문제가 섞여서 섞이다 보니까 일본 측에다 할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진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산업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거의 한 네네. 40% 매출 줄고 그랬어요. 네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연안어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수산업 종사자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바로 인근 나라에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면 네. 영향이 적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일단 그렇죠. 심리적으로. 실제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상당 부분 꺼린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왜 일본에 그렇게 저자세를 할까? 도대체 어떤 국익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진짜 우리하고- 궁금하시구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저자세를 해야만 하는지 경제적인 네. 효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뭐 한 2분 남짓 남았는데요. 네. 이게 현안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경주시장이 오늘 네.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짓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이거 빨리 입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경주시장님은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실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딴 데다 짓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글쎄요. 지금 원전에 네. 지금 그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임시 저장하고 물속에 저장하고 있고 예. 경주에는 또 건식으로도 저장하고 있죠. 건식이요? 네, 건식이라고 하면 예. 해결료봉을 다 떼어내서 예. 이제 그 안에 비활성 기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 탱크처럼 해서 아니 그래서 보관하고 있죠. 이 방패장이 사실은 우리가 똥 싸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원전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찼다면서요. 거의 뭐 네, 97%? 물속에 다 타서 이 사용 해결료는 원전 안에서 그 핵 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핵 붕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네. 뜨거워요. 가만두면 네. 수천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물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식혀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사이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더 그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안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현재 이 고준위 폐기물 관련한 특별법은 예. 연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굉장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건설하게 무조건 하는- 방패장을 건설하게 하는. 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네. 그리고 현재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그 물속에 들어있는 거를 빼서 건식 저장하는 걸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주민들 설명회 한 번 없이 결정하기도 하고 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자행이 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네. 원전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을 받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또 경주시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네. 월성원전 에 나온 사용 해결료를 시간이 다 보관하는 됐네요. 예. 습식 저장소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 나왔어요. 이런 그것도 가운데. 지금 관리를 잘 못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오염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먼저가 아니냐라고 저는 법안심사 소위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